자,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직접 배부법. 자, 이것은 우리가 보조 부분에 있어서의 원가는 사실은 서비스는 서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보조 부분에 수선 부분이 있고 동력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에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이 보조 부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수선 부분이 동력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하죠. 그죠? 뭐 전기계통에 수리할 문제가 있으면 수선 부분에 가서 고쳐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동력 부분의 전기는 수선 부분에도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보조 부분 상호 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고 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바로 수선 부분은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동력 부분은 절단 부분과 동력 부분으로, 즉 제조 부분으로만 배부를 해버린다, 직접.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에요. 물론 여기 상호 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서비스 부분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는 무시하고, 여기서 용역도 주고받고 있겠지만은 이건 무시하고, 각 서비스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다 배분한다, 이거 바로. 서비스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즉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원가 예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간단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요것도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예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100페이지에 있는 예제 4-2번 문제, 또 그 앞에 나와 있던 4-1번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도식으로만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계산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이래서 이럴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 배부법, 소위 또는 이걸 계단식 배부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공장 내 보조 부분과 소위 제조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제조 부분이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치고 전제라고, 보조 부분 보니까 수선부가 있었고 동력 부분이 있었고 관리 부분이 있는데, 자, 물론 수선부에서 여기도 제공하지만은 동력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동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제조 부분으로다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선 부분이나 관리 부분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 두 부서뿐만 아니라 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선 부분이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 소위 관리 부서는 여기 인사관리나 급여 주는 거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별로 이쪽으로는 중요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선 부분의 코스트는 제조간접원가는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도 배분하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과 관리 부분으로도 배분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부분에도 이제 원가들이 모여 있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보조 부분의 개별 부분 원가와 이렇게 배부받은 원가를 합해서 다시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도 할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관리 부분까지. 그러면 관리 부분에서는 자체 발생한 개별 관리 부분의 원가뿐만 아니라 수선 부분에서 할당받은 거, 동력 부분에서 할당받은 거 포함해서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직접 배우법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 측면도 있고, 그래서 원가 배부에 있어서 왜곡이 조금 적게 발생되겠죠, 그죠?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해놓고 앞에 이제 요약하는 걸 보면, 자, 보세요. 다른 보조 부분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를 한다. 어떤 보조 부분을 제일 먼저 배부할 것인지 배부 순서를 확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보면은 뭐부터 했었죠? 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선 부분이 기여하는 바는 제조 부분뿐만 아니라 동력 부분과 관리 부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기여하겠지만 이거는 미미하다고 보고, 관리 부분과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 관리 부분은 이렇게 둘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는 모든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에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부되는 보조, 여기서는 이제 모든에서 첫 번째 보조 부분은 빠지겠죠, 그죠? 부분 자기 자신의 원가와 첫 번째 부분에서 배부된 원가를 합쳐서 첫 번째로 배부가 끝난 보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을 배분한다. 물론 여기 자기 자신도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보조 부분은 제조 부분의 원가를 배분한다. 왜 아까 저 밑에서 본 그림과 똑같으죠? 배부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공한 서비스가 제공받은 서비스보다 큰 부분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죠? 제공받는 것들을 많이 기여하는 것부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꺾으려면 좀 왜곡이 일어나겠죠, 그죠? 서비스량은 비율이나 금액으로서 측정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적용 시 주의사항.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긴 하지만 배부 순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 배부에 왜곡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부 순서를 적용할 때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보다 큰 부분에서부터 배분한다. 그 다음에 따라서 배부 순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은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호배분법은 좀 이따가. 자,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분 간의 서비스의 상호교환이 완전을 고려하는 거예요. 상호교환을 완전히 고려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서비스 부분에 경영 보조 부분이나 이런 보조 부분의 서비스가 상호간에 서로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교환을 하죠. 이것을 1단계는 완전히 무시했고, 직접 배부법에서는, 단계적 배부법에서는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가는 걸로 고려를 해서 단계식 또는 계단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은 서로 영향을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계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수작업을 할 때는 이것은 뭐예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옛날에 이거 수작업으로 하려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나 지금은 전산화가 웬만한 데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또는 이것도 뭐예요? 스프레드시트 있죠. 엑셀 같은 거로다가 숫자를 넣어놓고 공식을 만들어 버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원가 배부 절차, 선형대수. 선형대수라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에 두 가지 보조 부분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총 원가를 각각 동력 부분이 X, 수선 부분은 Y라고 하면은 동력 부분의 X는 부문 개별비와
그 수선 부분에서 0.2의 영향을 받고요. 또 Y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별이 21만 원과 0.1%의 동력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Y의 영향에 따라서 X가 결정되는데 또 X의 영향에 따라서 Y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풀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간단한 함수니까 그 0.2y에 요 y를 식을 대체시켜 놓고 보면은 21만원 플러스 0.1x 요것을 풀면은 21만원 플러스 0.1 400 400 y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35만원 플러스 42만원 플러스 0.02x 이렇게 되면은 Y는 25만원, X는 40만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 부분에 배분하면 되겠죠. 상호 배분법은 이런 겁니다. 자,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이 있고 제조 부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 있는데 수선 부분에서 서비스를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으로도 또 어디에요? 동력 부분으로도 쓰고 동력 부분은 수선 부분으로도 주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단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뭐 직접 해보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관계의 그 사용 비율을 계산해서 함수로 풀어내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나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이게 어려운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작업적으로 다 계산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엑셀이라든가 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자, 그럼 좀 쉬었다가